한국산 버스? 그건 중국 기술 흉내낸 나라의 물건 아닙니까? 몽골 교통관리소 부소장 볼드바타르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영하 35도 혹한에 중국산 버스들이 줄줄이 고장나 시민들이 떨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한국 기술을 무시했죠. 하지만 그의 아내가 버스 고장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로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걸까요? 20년 고집불통이었던 한 남자가 마침내 무릎 꿇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볼드바타르라고 합니다. 올해 64세고요. 울란바토르 교통관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을 기계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엔 정비공이었거든요. 손에 기름때가 묻어도 엔진 소리만 들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어떤 부품을 갈아야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료들은 저를 기계박사라고 부르곤 했어요. 진짜 박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만큼은 웬만한 공학박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원조가 최고라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건 결국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독일의 엔진 기술, 일본의 정밀 제조, 그리고 중국의 대량 생산 노하우까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물이죠.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제가 중국 기술을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다른 신흥기술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선진국 기술을 배우고 따라한 것 아닙니까?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기술의 뿌리와 역사를 무시하고 어떻게 진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겨울은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1월 말인데도 벌써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상청에서는 이번 겨울이 지난 20년 중 가장 추울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심지어 영하 35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형 버스 60대가 있었으니까요. 중국 본사에서 몽골의 기후 조건에 맞춰 특별히 개조한 모델이라고 했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연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히터가 좀 늦게 나온다거나 시동이 조금 거칠다거나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소장님, 또 민원 들어왔습니다. 김 주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더군요. 이번엔 뭡니까? 15번 노선 버스 세대가 또 히터 고장났답니다. 승객들이 얼어 죽을 뻔했다며 시청에 항의 전화를 넣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한 달 사이에 10번도 넘게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형 버스들이 하나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히터가 안 나오거나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심지어는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춰서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국 본사에는 연락했습니까? 네, 했는데 부품 수급이 늦어진다고 하네요. 겨울철이라 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니. 몽골의 겨울에 버스 없이 한 달을 버티라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초기 불량일 뿐이고 중국의 뛰어난 기술진들이 와서 제대로 손보면 금세 해결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들 앵으바타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몽골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팀장으로 일하는 녀석이죠. 33살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자동차 얘기만 하는 통에 저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버스 문제 심각하다면서요? 그래, 좀 골치 아프긴 하지. 하지만 곧 해결될 거야. 저희 회사에 중고버스 재고가 좀 있거든요. 한국에서 쓰던 것들인데 상태가 꽤 괜찮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추위에 강해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버스? 그거 결국 중국 기술 베껴서 만든 거 아니야? 차라리 원조인 중국이 낫겠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한국 버스는 추위에 강하다고 소문났거든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도 잘 돌아간다고 하고 실제로 우리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하는 한국 중고 버스들은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소문이 뭘 증명하나? 나는 이 분야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야. 기계는 브랜드나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기술력과 검증된 실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앵으바타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녀석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은 반면 저는 검증된 것만 믿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볼드바타르 부소장, 상황 보고해 주시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중국산 버스 32대가 히터 고장으로 운행 중단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시동 문제가 심각해요. 이번 주말부터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더욱 우려됩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중국 본사에 긴급 AS를 요청했습니다만 부품 수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교통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쪽에서 중고버스 임대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검토해볼까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중국 기술 흉내내서 만든 게 고작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조 기술을 믿어야 합니다. 중국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받아서 제대로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 해결책이에요.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중국 쪽과 연락을 계속해 보시오. 하지만 시민들 불편이 계속되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야겠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 고집스러운 확신이 얼마나 큰 시련을 불러올지를요. 그리고 그 시련이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줄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영하 28도까지 떨어진 그날 아침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주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7번 버스가 도심 한복판에서 완전히 멈춰섰어요. 히터는 물론이고 시동까지 꺼져버렸답니다. 승객 30여 명이 영하의 추위 속에 갇혀 있다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번 노선이라면 제 아내 사랑툼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였거든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구급차가 떠나간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중국 본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또다시 부품 배송이 늦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참이었어요. 남편분이세요? 부인께서 저체온증과 경미한 폐렴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툼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령이신 분이 추위에 너무 오래 노출되셨네요. 1시간 넘게 히터도 없는 버스 안에 계셨다고 하던데.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고집부린 중국산 버스 때문에 제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였습니다. 사랑툼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기자들 연락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교통관리소 부소장 아내 버스 고장으로 응급실 이송이라는 뉴스가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시장님이 부르셨어요. 볼드바타르, 어제 일 들었네. 부인은 괜찮은가? 네, 다행히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기자들이 난리야. 당신 아내 일을 빌미로 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네. 창밖으로 시청 앞 광장이 보였어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 히터 고쳐라, 시민 안전 책임져라 같은 구호가 적혀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겠어. 자네가 나가서 해명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 표정이 매서웠습니다. 준비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어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부소장님 아내분도 피해자가 되셨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랑툼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음 주 안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중국 측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국 본사 답변은 여전히 미지근했고 부품 도착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중국 기술이 근본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말이죠. 지금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앵으바타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병문안 다녀왔어요.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 다행히. 그런데 아버지, 이제라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한국산 버스 말입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적어도 추위에는 검증됐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러시아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몽골보다 더 추운 곳에서 쓴다면 어느 정도 믿을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겠지. 중국산보다 비싸긴 하지만 AS나 내구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이 얼마나 길고 혹독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알겠다. 한번 알아보자. 앵으바타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몽골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제 20년 경험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사랑툼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사랑툼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제는 제 고집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하 33도까지 떨어진 어느 아침, 통학버스마저 고장이 난 거예요. 25명의 초등학생들이 추위 속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상점에서 아이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지만 그중 5명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변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교통관리소 부소장, 아이들 위험에도 여전히 중국산 고집이라는 자막과 함께 말이죠. 앵으바타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결정하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확신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온 거였어요. 통학버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한국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부품 조달 업무차 출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버스 기술을 몰래 둘러보러 가는 거였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더니 KOTRA 몽골 지부로 연결해 주더군요. 몽골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우수한 중고버스 수출업체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최미영 팀장이 마중 나왔어요. 몽골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송도로 가는 차 안에서 최 팀장이 한국 버스의 내한 시스템을 설명해 줬어요. 엔진 예열 장치, 이중 단열재, 특수 배터리 같은 기술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송도 물류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창고 안에 중고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파란색 도시버스 하나를 가리키며 최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버스들이 몽골로 수출 예정인 것들입니다. 앞 유리창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저 코드가 뭔가요?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히터 점검은 언제 했는지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보니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히터 필터 교체일, 온도 센서 점검일, 심지어 좌석 청소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버스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거니까요. 승객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버스를 그냥 운송수단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현대정비센터였습니다. 영하 15도로 설정된 냉동시험실에서 버스 엔진 시동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영하 25도까지 테스트합니다. 몽골 환경을 고려해서요. 정비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며 히터에서 금세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이 버스 몇 년 된 거죠? 8년 됐습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로 운행했던 거예요. 8년 된 중고차가 이렇게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몽골의 새 중국산 버스들은 1년도 안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교통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버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각 버스의 엔진 온도, 히터 작동 여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 수 있나요? 네. 히터가 고장나면 1분 안에 경고가 뜹니다. 그러면 바로 대체 버스를 투입하죠. 화면을 보니 실제로 한 대의 버스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교통센터 직원이 즉시 해당 노선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대체 버스 보내드릴게요. 승객들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 고장보다 승객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최 팀장과 식사를 했습니다. 몽골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중국 기술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사용자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틀렸던 게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다는 걸 말이죠. 오후에는 실제 도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10년 된 현대버스가 영하 18도의 추위 속에서도 히터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몽골은 이보다 더 춥죠? 네. 영하 30도는 기본이에요. 그래도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 버스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도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최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제가 왜 이런 시스템을 몰랐을까요? 몰랐던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엥으바타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오늘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현대차 몽골 공식 서비스 센터에 도착하니 낡은 파란색 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버스예요. 지금까지 시내에서 운행하던 거거든요. 곳곳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골격은 튼튼해 보였어요. 이 추위에 시동이 걸릴까? 엥으바타르가 시동키를 돌렸어요. 엔진이 약간 거칠게 돌더니 금세 안정됐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비소 안에서 수석 정비사 오윤바타르를 만났습니다. 중국산 버스들도 이렇게 관리하나요? 오윤바타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중국산은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요. 설계도도 제대로 안 주고 AS 매뉴얼도 부실하고요. 작업대 위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부품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게 히터 코어인데 재질부터 다릅니다. 한국산은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데 중국산은 일반 철판이에요. 실제로 중국산 부품은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어요. 불과 1년 사용한 건데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설계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쪽은 오래 쓰는 걸 전제로 만들고 중국 쪽은 당장 돌아가는 것만 신경 쓰는 느낌이에요. 그때 10년 된 한국 버스가 테스트 운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영하 29도의 추위에도 문제없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산은 추위에 정말 강해요.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도 시동 걸어본 적 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몽골 역사상 가장 추웠던 겨울이 영하 38도였는데 그 정도 추위에서도 견딘다는 얘기였습니다. 엥으바타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되시죠?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예요. 오윤바타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매일 버스 타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동안 기계의 성능만 생각했지 그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정비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 10년 된 버스를 다시 봤어요. 낡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기술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비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산 버스 도입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밤새워 자료를 정리하고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격이 중국산의 2배네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구성 비교표와 정비 절감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그날 오후 임시 간부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한국 시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장님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보류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면 교체가 어렵다면 시범 사업으로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노선만이라도 한국산으로 바꿔보자는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사흘 후 울란바토르에 올해 최악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35도까지 떨어진다는 기상청 발표였어요. 40년 만의 혹한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부소장님, 대형 사고입니다. 중국산 버스 절반 이상이 시동이 안 걸려요. 급히 교통통제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가득했어요. 60대 중 32대가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통학버스가 등교길에 완전히 멈춰선 거였습니다. 아이들 25명이 영하 33도 추위 속에 갇혀 있었어요. 현장으로 달려가니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근 상점에서 대피시킬 수 있었지만 5명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소장님,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범 도입이라도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대사관 담당자는 적극적이었어요. 몽골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즉시 코트라와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버스 10대를 긴급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주일 후 한국산 중고버스 10대를 실은 트럭들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비 전문가 박성호 팀장도 함께 왔어요. 추위가 정말 심하네요. 하지만 문제 없을 겁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도 운행되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점검 작업이 시작됐어요. 엥으바타르도 정비팀을 이끌고 왔습니다. 저는 직접 첫 번째 버스에 올라가 봤어요. 좌석은 낡았지만 실내가 깔끔했어요.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네.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 영하 32도의 추위 속에서 시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10대 모두 문제없이 시동이 걸렸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몽골 겨울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7번과 15번 노선에 각각 5대씩 투입했어요. 첫날부터 시민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히터가 정말 잘 나와요. 시동도 바로 걸리고 엔진 소리도 조용하네요. 화요일 아침 저는 직접 7번 노선 버스를 타봤어요. 10년 된 중고버스였지만 실내 온도가 쾌적했습니다. 버스 기사도 만족했어요. 부소장님, 아침에 시동 걸 때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수요일에는 언론에서 시범 운행 성공 소식을 보도했어요. 목요일 오후 교통부에서 감사장을 보내왔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날 저녁 엥으바타르와 정비소에 들렀어요. 한국 전문가들과 몽골 정비사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믿으시죠? 그래, 내 말이 맞았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엥으바타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확대 도입 계획을 수립했어요. 추가로 20대를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집에서 사랑툼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여보, 정말 잘 됐네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산 중고버스들은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영하 35도까지 떨어진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말입니다. 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에서는 확대 도입을 공식 결정했어요. 2월 중순 교통부에서 정식 감사장이 내려왔습니다. 부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주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7번 노선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6월에는 전체 노선의 70%가 한국산 버스로 교체됐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버스 관련 민원도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겨울이 올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버스들이 있었고 그 버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64년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숫자나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K-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